도시 타죠 헐츠 쇼 소리 질러 Make some noise. 영어로 하니까 조용해지네요. 자, 정민의 유상윤 균디와 함께 오늘 화요일 컬투쇼의 저의 파트너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요일의 남자 뮤즈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직! 머리가 좀 남다르네요. 예전과는 좀 다른 느낌? 오늘 그냥 머리 감고 왔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와.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어디서 봤을 법한 아줌마 느낌이 좀 나기도 하고. 옛날에 못난이 인형. 자, 저도 지금 손에 뮤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고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따가 있는데 네. 커피 하루에 한 잔 무조건 먹나요? 한 잔까지는 아니고 한 반 잔 조금 넘게. 한 잔은 다 안 마시는구나. 네. 전국에 만 13세부터 69세까지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커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이런 조사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58.6%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 정도가 커피는 일상적으로 마시는 루틴이다. 언제부턴가 그렇잖아요.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 아메리카노 이거를 그냥 무조건 여기에다 딱 붙이고 여기 붙어 있는 것처럼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밥 먹고 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커피를 즐기고 계시는데 반면에 건강상 커피를 최대한 덜 마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50%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디카페인 커피가 굉장히 인기라고 하는데 특히 또 20대, 30대가 많이들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냈던 에세이집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그 글이 있는데 사랑도 꾸준히 모두 꾸준히 아메리카노처럼 그렇게 그냥 이렇게 글을 하나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버릇처럼 먹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뭔가 좋은 거를 꾸준히 하는 게 너무 좋지 않을까. 사랑도 생각도. 결국엔 책으로 갔군요. 나이스. 예, 이렇게 몰아서 가는 것도 예. 쉽지가 않은데. 네, 베스트셀러. 나이스. 자, 그러면 첫 곡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까요? 네, 오늘의 첫 곡입니다. 체인스모커스가 부릅니다. 클로즈. 간만에 아는 가수의 아는 노래 들어볼게요. 어제 들어본 노래죠, 그죠? 엄청 유명했었죠. 예, 네. Close라는 노래였습니다. 김용태 씨가 밤로스 뮤직. 밤로스라고 예전에 EBS에서 느낌 있다. 네. 아바지 씨라 그러죠, 바바지 씨. 네네네. 이걸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던 그 모습. 저기 7030번님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현대판 숭늉이죠. 밥 먹고 무조건 한 잔씩 마십니다. 그러니까 정지원 씨요. 와, 보는 라디오 처음 보는데 이런 스튜디오군요. 방청할 맛 나겠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너무 가깝지 않아요? 예, 좋아요? 연예인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거 처음이에요? 예, 저도 여러분 처음 봐요. 초면끼리 잘해봐요. 예. 자, 오늘 1부는요 쇼다는 소리 질러와 함께합니다. 주제 문자 보내실 주제를 공개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누구의 말, 누군가의 행동 왜 저러지? 왜 저런 거야?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이유가 뭐지? 신경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문자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나한테 왜 그래? 묘하게 신경 쓰여. 빠밤. 재밌겠는데요? 네. 뭐 예를 들면 진짜 아무 관심도 없는 이성이 떡볶이 좋아해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 뭐지? 같이 먹으러 가자는 건가? 내가 떡볶이를 좋아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지? 왜 물어보는 거지? 묘하게 신경 쓰이는 이런. 묘하게 신경 쓰이는 네. 말들. 근데 이런 식으로 거슬리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거슬리지 않을까요? 그냥 다 흘리게 받아들이면 될 텐데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닌가요? 사장님이 자꾸 쳐다보시면서 혀를 끌끌 차는데 내가 이직 준비하는 걸 눈치챘나? 내가 사표를 가슴에 품고 사는 걸 눈치챘나? 묘하게 신경 쓰이는 거. 네네. 네. 묘하게 신경 쓰이는 말. 특히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우리 아내분께서 여보, 나한테 얘기하는 거 있지? 아하. 우리 아내분들은 어떻게 그런 말들을 이렇게 할까요? 야,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신경 쓰이는 말들. 자, 문자 여러분들 이거 외칠 시간입니다. 자, 이거 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메인 미션. 이제 집중하세요. 집중. 정신 차려. 자, 가장 큰 목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샵 1077 긴 문자 합쳐서 고릴라는 외치지만 말고 신경 쓰이는 말 문자로 보내세요. 자, 오늘 소리질러에 소개되고 딩동댕을 받으면 무쳐 먹고 볶아 먹고 김치도 담가 먹어요. 8월이 제철 국산 생고구마 순 2kg
딱히 막 좋아하지도 않고 좋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고구마 순 2kg을 받아다 어디다가 뭐하나. 네, 게다가 착불입니다, 여러분들. 예, 중요한 거는 껍질을 까서 드셔야 됩니다. 껍질은 본인이 까시는 겁니다. 고구마 순 이거 어렸을 때 진짜 많이 깠는데 나 이거 와. 야 손끝이 좀 노래지고 뭐 빨개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희가 봄에는 게두릅을 또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여름에도 제철 음식을 드리겠습니다. 국산이에요, 국산 생고구마 순 2kg 착불로. 자, 2부에서는 기막힌 이름을 지어드리는 컬트 장명소, 3, 4부에서는 특선 라이브, 이번 주 금요일 8월 8일부터 소극장 콘서트를 여는데 예매 오픈 3분 만에 7회 공연을 전속 매진을 시켰다고 합니다. 와. 기타리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 적재. 와우. 적재. 자, 그리고 무대에 섰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여가수입니다. 10개월 만에 컴백했습니다. 타이틀곡 제목이 재밌습니다. 제목이 착하다는 말이 제일 싫어. 네, 퍼포먼스 퀸 최애나 씨. 제네야. 자, 광고 듣고 시원하는 소리 질러 여러분들이 보내신 문자 소개하고 상품도 쏴드리는 고구마 순 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요. Here we go. 마리카 컴온. 자, 시원한 소리 질러 오늘의 주제는요. 나한테 왜 그래? 묘하게 신경 쓰여. 상대방은 별 뜻 없이 한 말일 수도 있는데 괜히 신경 쓰이는 말들. 그런 오늘 문자 소개되시고 딩동댕 받으신 분께는 국내산 생고구마 순 2kg을 착불로 쏩니다. 이 껍데기 벗기는 맛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저 엄마가 시켰는데 그때는 처음에는 재밌었는데 계속 시키니까 좀 짜증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예, 맛은 있잖아 또, 그렇죠? 예. 자, 문자 보겠습니다. 류지용님께서 회사 동료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코를 가리고 대답을 합니다. 저한테서 입냄새가 나나? 너무 신경 쓰입니다. 본인 코를 대답. 네, 그러세요? 네. 아니 괜찮아요. 저는 보통 본인의 입을 가리면서 얘기를 하는 경우는 이제 매너지만 상대방이 얘기를 하는데 코를 가리면은 네네. 말씀하세요. 네. 무슨 말씀이시라고요? 야, 이거 신경 쓰이겠다. 이건 좀 매너가 아니지 않을까요? 드릴게요. 고구마 순 드릴게요. 그럼 본인도 더 가리세요. 서로 막 가려. 계속. 네, 그러세요. 네. 저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요. 그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본인도 똑같이 해줘요. 김병희 씨, 여친과 집이 같은 방향이라면서 먼저 카풀을 제안했다는 여친의 남자 상사. 예? 무슨 얘기야? 이제 회사를 같이 다니는 직장 상사가 있는데 본인 여자친구한테 본인의 여자친구 집이 같은 방. 카풀을 제안을 한 거죠. 여친의 남자 상사가 본인의 여친한테 같은 방인데도 나랑 같이 가면 안 돼요? 별론데요. 코를 가리고 얘기해서. 코를 막으세요. 박성현님, 아내가 자기 요즘 체력이 어때? 라고 하는데 묘하게 신경이 쓰여요. 아하. 어제 내 체력이 안 좋았다는 건지 좋았다는 건지 이 은근 자존심 문제네요. 야, 이렇게 물어보면 뭔가의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거잖아요, 아내한테. 자기 요즘 체력이 어때? 그렇게 물어보면 어떨까 나도 우리 와이프가. 여보 요즘 체력이 어때? 그냥 물어보면 안 돼. 어떤 거 같은데? 당신은 체력이 어때? 당신은 체력이 어떤데?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약간 뭔가 내가 조금 힘이 딸려 보였나? 뭐 이런 생각으로 오해를 받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죠? 그냥 얘기 좀 해주지 왜 이렇게 돌려 얘기할까? 그러니까 8623번님, 음식점에서 메뉴 2개 중에 고민을 하다가 하나를 골랐는데 옆 테이블에서 내가 안 시킨 딱 그 메뉴를 시켰을 때 그리고 그게 훨씬 맛있어 보일 맞아. 때 묘하게 신경이 쓰입니다. 먹는 내내 신경 쓰여. 저게 맛있어 보이잖아 계속. 저거 시킬 건 진짜. 저게 맛있을 것 같은데 예. 요거는 좀 신경 쓰여요. 진짜 고민하다가 하나를 골랐는데 그게 딱 옆에 있을 때 저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옆에 딱 앉았는데 내 거 나오기 전까지 이 사람들이 다 먹고 나갔어. 그런데 많이 남긴 거야. 그래. 아니 좀 이렇게 많이 남기고 와서 이렇게 싹 먹었는데 우르르 다시 들어올 때 진짜 민망해. 죽는 줄 알았는데 그때.
아, 나한테 준 거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자, 116 하나님. 회사에 예쁜 후배가 있는데 저한테 힘내세요 선배님. 이라고 해요. 신경 쓰여요. 뭘 힘내라는 걸까요? 별게 다 신경 쓰이네. 힘내세요라고 했네. 그냥 응원해 주는 거 아닐까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인사치레로. 힘내세요, 방청객 여러분. 음. 이게 성함일까요? 정보원님께서. 정보원 이분 가끔 문자 보내시면 아, 그렇습니까? 네, 정보원이에요. 아내가 아들을 보고 코는 아빠네라고 하는 말이 신경 쓰입니다. 예쁜 건 다 자기 닮았다고 하면서 코는 저를 닮았대요. 코는 아빠네. 야, 이 코가 너 딱 아빠다. 너는 코를 가리고 얘기해. 정보원 씨, 양덕환 씨. 그 넥타이 그 과장님이 직접 고르신 거죠?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넥타이가 멋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별로라서 그런 걸까요? 어떤 톤인지가 중요하겠죠? 그 넥타이 과장님이 직접 고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마주하고 있는데 딱히 할 말은 없고 이상한 질문들이 나올 때 이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안 해도 되는 말인데 굳이 예. 그 넥타이 그 과장님이 고르신 거예요? 와, 그 뒤에 무슨 말이 있어야 되잖아. 그쵸. 너무 멋진데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아닌데, 툭 튀어나오는 질문들 있잖아요. 그 넥타이 과장님이 고르신 거 맞죠? 예, 그냥 그렇다고요. 네. 이순자님, 경로당 회장 언니가 아흔인데 저만 보면 넌 참 좋겠다. 그런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같이 늙어가죠. 경로당 잡일 회장 언니가 시켜서 다 하죠. 뭐가 좋다는 건지 이상하게 신경이 쓰입니다. 뭘까요 대체? 아하. 뭔가 부러운 게 있는 모양인데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죠 뭐. 넌 참 좋겠다. 참 좋겠다. 음. 자, 노래 하나 듣고 오는 동안 계속해서 신경 쓰이는 거 문자 받겠습니다. 자, 노래는 차리와 미애가 부릅니다. 너는 왜? 이 노래. 우와우. 철이와 미애. 네. 대단한 명곡이었죠, 명곡. 대단한 그룹이었죠. 철이와 미애. 1804님. 자, 이제 계속 신경 쓰이는 건 지금 계속 갑니다. 컬투쇼에서 선물 줄 때 착불이란 말이 묘하게 신경이 쓰여요. 도대체 그 택배비가 얼마나 나올까? 뽑히기라도 하면 겁나 신경 쓰여요. 뭐 지역마다 다르겠죠. 멀리 살수록 손해겠죠. 네. 네. 제주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고구마로 착불로. 예, 순 고구마 순 갑니다. 국내산 1kg. 이영숙님, 남편이 계속 회사 직원이 안 쓰는 거라고 줬다면서 애지중지 골프채를 닦는데 아무리 봐도 새 건데 참 신경이 쓰입니다. 누가 물어봤나? 지가 산 거 아니야? 이거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직원이 안 쓰는 거라고 준 거야. 이렇게 하는데 산 거지. 저는 샀다고 봅니다. 저는 100% 샀다고 봅니다. 네네. 자, 남편 보러 고구마 순 까라고 하세요. 코 막고 까라고 하세요. 1804님. 수영장 가자고 하니까 남편이 대뜸 괜찮겠어? 우와, 와우. 못됐다, 못됐어. 못됐다. 수영장 가자 여보. 괜찮겠어? 이 말이 자꾸 신경 쓰여요. 대체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뭐 물론 너무 더우니까 뭐 이 더운 날에 괜찮겠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신경이 쓰이는 거 보니까 그런 투는 아니었던 거. 그렇죠. 괜찮겠어? 그러니까 살짝 웃으면서 그랬다고 하면 괜찮겠어? 안유라님 제가 드리고요. 소개팅남이 나이를 묻더니 아유 일만 하셨나 봐요. 하는데 신경 쓰여요. 이게 뭔 말이죠? 와, 이게 뭐냐? 안 놀았나 봐요? 뭐 이런 뭐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잖아. 근데 뭐 일만 하셨나 봐요? 이게 무슨 뜻이죠? 왜 뭐 신경을 아예 안 썼냐? 뭐 이런 느낌이. 나이보다 더 좀 들어 보인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신경 많이 쓰이는구나, 안유라 씨. 안유라 씨 일만 하셨나 봐요. 그러면 고구마 순 좀 더 까보시죠. 1767님. 주말에 광화문 분수대에 발 담그고 앉아 있는데 종아리에 못 보던 상처가 생겨서 피부가 빨개져 있길래 손수건으로 닦아보고 손으로도 문질러 봤어요. 근데 옆에 있던 커플이 힐끔거리면서 귓속말로 수근거리더니 남자분이 혼잣말처럼 내밀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그땐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저에게 한 말 같아서 계속 신경 쓰여요. 저 분수대에서 땜인 거 아니거든요. 분수대에서 누가 때를 밀겠습니까? 그런 말을 또 왜 했어 이 남자? 그러니까. 때밀지 마세요. 음. 그냥 그렇게 들린 거 아닐까요? 여자분이 이렇게 밀었는데 밀지 예, 마세요. 밀지 마세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알아들은 거 아닐까요? 예. 권수광님, 부장님이 지나가시다가 이따가 사무실로 좀 와 하고 연락이 없으실 때 하루 종일 신경 쓰이고 그날 일을 못 합니다. 속 터져요. 예. 아유. 그런 말 되게 신경 쓰잖아. 나 오늘 할 말 있어. 그렇지. 그러고서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 어. 뭔 할 말이 있다는 건지. 어. 예. 그것도 이거 똑같은 맥락인데 뭐 나한테 할 말 있지? 뭐 이런 것도 나한테 있고. 할 말 없어? 뭐 이런 것. 그런 거. 아이! 엄청 신경 쓰여. 다 같이 코 막아요. 할 말 없어. 할 말 없으니까 꺼져. 자, 입으로 갑니다. 고구마 쓴 드릴게요. 너는 컬투가 좋니? 나도 좋아. 결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컬투. Yeah, yeah. Everybody 컬투. Yeah, yeah. 2시 탈출 컬투 쇼. 우리가 그의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는 그것은 다만 하나의 사연에 지나지 않았다. 얼쑤. 바이올린 이름, 가게 이름, 팬티 이름, 변비의자 이름, 치질방석 이름, 세상에 이름 없는 모든 것들에게 특별한 이름을 만들어내는 콧단 코너. 컬투 장명수.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름이 필요한 것들에게 몽땅 이름을 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장명 신청 의뢰 사연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장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뽑히신 분께는 선물을 드립니다. 자, 음악 주세요. 방송놈들아. 네,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할머님이 생기셨는데요. 어호. 그 할머님이 다니시는 시쓰기 수업을 따라다니시더니 할아버지까지 시쓰기에 푹 빠지셨습니다. 와우. 요즘 시를 쓰시고 낭독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는데 할아버지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라디오에서 차마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할아버지 성함이 이 듣자마자 좀 험악한 느낌이 들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시랑은 어울리지가 않는다고 할아버지께서 필명을 하나 짓고 싶어 합니다. 할아버지 특징을 좀 알려드리자면 주로 쓰시는 시는 서정적인 사랑시고요. 사랑. 현재 인천시 송도에 거주 중이지만 고향은 충청남도 당진. 취미는 바둑두기. 참고로 AI랑 수다 떠는 것도 좋아하세요. 귀엽다. 지금 고민 중인 건 송도 글향기입니다. 8순이 넘으신 어르신의 필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도의 글향기라는 걸 지금 고민은 하고 계신데 그걸로 쓸까 말까. 귀엽다. 맞아. 손주가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셨네요. 실명을 한번 알려주셨어도 좀. 그러니까 험악한 이름이 도대체 얼마나 험악하길래. 네. 네. 자, 주로 서정적인 사랑시를 쓰신다니까 팔순 어르신의 필명을 좀 지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개된 분들 중에 딩동댕 받으시는 분들께는 때로는 쓰디쓰지만 중독될수록 빠져든다는 그 맛이 바로 사랑을 닮았죠. 사랑은 닮은 음료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리겠습니다. 콜투쇼에서도 지금 20년 동안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몇 잔을 쐈을까요? 그 잔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들은 진정한 쇼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쏩니다. 샵1077 50원, 긴 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노래 하나 듣고 올 동안 필명 많이 보내주세요. 네, 제이레빗이 부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바람이 불어오는 거 그 노래 아니죠? 맞아요. 맞아요? 바람이 맞네? 불어오는 곳. 자, 노래 잘 들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의 필명 이제 하나씩 볼게요. 사람들 재밌는 사람들 많네. 아유. 네, 팔순 어르신의 필명입니다. 사랑의 시를 많이 쓰시는 서현선님이 시 아버지. 시아버지. 시. 괜찮은데? 괜찮은데 안녕하세요 시아버지예요. 그 앞에 점을 한 두세 개씩 찍어야 돼. 그 사이에 시아버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갑니다. 서현수 씨. 김효주 씨. 송도 양관식. 아, 송도 양관식. 예, 폭삭 속았다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그런 느낌. 4934번님. 송도사는 충청도 출신이라는 뜻의 송충이. 재미는 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김 여사 송충입니다. 김대영 씨. 송도레미파송. 뭐야? 1817번님. 시스루. 시를 쓰러 가는 거니까 시스루. 시스루. 오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감동을 받으면 안 돼요. 네, 재밌어야 됩니다. 예, 시스루. 예. 아, 노래를 주셨네요. 0431. 당신 사랑하는 내 당신 둘도 셋도 넷도 없는 내 당신. 박상태님. She's gone. 좀 웃었어, 그지? 네. 스위스건 아니야? 시스건 시를 쓰건. 이대근 씨, 아 진짜 이대근 씨 많이 보내십니다. 많이 보내시죠. 진짜 많이 보내주시는데 확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사랑스러운 시, 이준 씨 러블리, 이준 씨 러블리. 조용하죠? 이대근 씨 또 안 됐죠? 네, 계속 보내세요 이대근 씨. 1504번님. 시를 사랑하는 할아버지 시버러버. 이걸 본인이 쓰겠나요? 안녕하세요, 김저사 시벌러봅니다. 우린 재밌으면 되지 뭐. 몰라. 1542님, 방청중이신 분이 뽑혔습니다. 1542번님. 어디 계세요? 1542. 1542. 아, 저기 끝에 계신 분. 1542. 네네. 자, 어떻게 될까요? 당진에서 수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충남 당진 출신이시고 네, 시를 사랑하신다. 시와 당진. 네, 지금 반응 봤죠? 네. 네, 자, 여기 저 쳐다보세요. 자. 이게 또 눈을 마주치면서 때리는 맛이 있거든요. 6320번님. 시와 바람을 줄여서 시바. 김 여사, 전 시바예요. 재밌으면 돼. 자, 5153. 시를 노래처럼 부르는 남자. 야, 미쳤다 이거. 안녕하세요, 김 여사. 시불남이에요. 아, 1335번님. 뭐 사랑시를 많이 쓴다니까 감성적으로 김애겐. 아, 애겐. 요즘 애겐남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니까 감성적이시니까 애겐남이 되시니까 김애겐입니다. 예. 자, 여기서 딩동댕 치신 분께는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이 날라갑니다. 뭐 하나가 더 나왔네요. 0098번님. 요즘 무슨 핑이 유행이잖아요. 시인핑. 약간 느낌이 약간 차이나 느낌이 좀 나죠. 네네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골라 쓰시면 됩니다, 할아버지. 자, 뭐가 마음에 드실까 모르겠어요, 그죠? 이야.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장명 시청 사연 바로 갑니다. 음악을 줘버려라 이 방송놈들아. 이정민님이 보내주셨어요. 저는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에요. 가게는 크지 않지만 늘 북적북적해요. 와,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그러게요. 그렇게 잘 된다니까 다행이네요. 좋네요. 그런데요 요즘 정말 심각한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바로 남자 화장실 소변기 문제입니다. 가게 공간이 좁아서 화장실도 딱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손님들이 조준을 잘 못하시는 건지 냄새가 아주 고약해요. 청소를 하루에도 3번, 4번을 기본으로 하는데 그때마다 속으로 제발 잘 좀 쏴주세요. 빌고 또 빈다니까요. 그래서 한 번은요 직접 종이에다가 제발 소변기를 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써서 붙여놨어요. 하지만 효과는 전혀 없었어요. 유유. 그 뒤로는 인터넷에 화장실 소변기 센스 있는 문구 이런 걸 검색해서 당신의 소중한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도 붙여봤는데 그것도 소용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센스 터지는 문구가 필요하다.
딱 봤을 때 웃기지만 뭔가 찔려서 조심하게 되는 문구. 제가 기댈 곳은 걸투 장명수뿐이에요. 어떤 문구를 써야 손님들이 제대로 조준을 해줄까요? 한 방에 해결 가능한 꿀팁 문구를 꼭 부탁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이 화장실을 너무 그냥 막 써. 막 쓰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물이 잘 안 나오나? 이게 나올 때마다 서서 보는 소변기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물이 잘 나오면 이렇게 깨끗할 텐데 그 밖에다 그걸 튀게 싸는 사람들이 있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의식 수준을 좀 높여야 됩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본인이 머물고 한 자리가 깨끗해야지 내 시민 수준이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뭐 막 싸질러 왜? 변기가 이제 뭐 열려 있으면 또 안에서 뭔가 안 좋은 게 나올 수 있다고 닫아 놓잖아요. 그렇죠. 그걸 또 열 때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많이 신경 써. 네. 뜻밖의 선물을 받게 네. 될까봐. 예. 혹시나 설마. 예. 네. 예. 다 웃는 건 한 번씩 받아본 거예요 선물. 예. 그리고 남자분들 우리 자변기에 앉아서 볼 때도 소변도 앉아서 좀 봐줘야 안 그게 튕겨. 뭐 제일 좋긴 합니다만.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잘 조준하게 되는 거, 뜨끔하면서 재미있으면서 뭐 이런 것들 잘 조준하게 되는 그런 문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된 분들 중에 딩동댕 받으시는 분들께는 마셨다 하면 평소보다 화장실로 자주 고고하는 이뇨작용 촉진 음료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제발 한 잔씩은 받아봐요. 좀. 아유. 예, 쏘겠습니다. 샵1077 50원, 긴 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이대근 씨 도전하세요. 싸이의 노래입니다. 네, 떼떼. 따따. 진짜 재밌는 거 많이 왔네요. 네. 이대근 씨 보내셨나요? 이대근 씨 안 왔어요. 이대근 씨 찾아봐라. 이대근 씨. 이대근 씨 이름이 들어간 문자는 왔네요. 갑자기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7271번님께서 이름 탓인지 이대근 씨는 잘 싸실 것 같아요. 갑자기 이대근 씨 칭찬이 왔네요. 조준을 잘 하실 것 같다는 얘기겠죠. 드릴게요. 예. 예. 자, 1802님. 뭘 쓰면 좋을까요? 했더니 시아버지. 아까 시아버지여서 이건 시아버지. 9182번님, 이거 좀 자존심을 건드릴 수도 있겠는데 힘이 없냐? 힘이 없냐? 에? 최경란 씨. 정조준하면 넌 강한 남자. 조용하죠? 0495번님, 받들어 쏴. 들었어. 이대근 씨가 열심히 이대근 씨 두 개나 보냈어. 도전 중입니다. 자, 이대근 네. 두 개나 보냈어. 이대근 갑니다. 이대근 과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받게 될지 두 개를 한꺼번에 보냈어요. 네네. 자신이 없나 봐. 음. 변광세 아니면 앉았어?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싸바라 깨지나 정조준 하세요. 이대근 씨. 이대근 씨. 이대근 씨. 이대근 씨. 이대근 씨가 지금 지금 150원을 날렸거든요. 네. 숨 맞고 다시 보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이대근 씨 기다릴게요. 우리 이대근 씨를 믿습니다. 예. 1767님. 수전증 있어? 그게 이제 이게 뭐 잔상이 이제 튀는 거를. 예. 3615번님, 고무스가 막혀 질질 흘리면 잘라야 합니다. 크크크크크크. 자기는 너무 재밌었나 봐요. 네. 그러면서. 예. 네, 저희는 이렇습니다. 네, 혼자만 웃으세요. 공감이라는 아이디로 당신 요즘 체력이 별로야? 아까 그 반복을 또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7912번님, 빈수레가 요란하고 작은 호스가 흩뿌린다. 라고 적으세요. 예. 그리고 1242님, 이거 괜찮은데요? 괜찮다. 작을수록 많이 튑니다. 많이 건드리는데 이거. 작을수록 많이 튑니다. 5453번님, 작은 것들을 위한 쉬. BTS. 작은 것들을 위한 쉬. 9460님, 주의, 벽면에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김춘자 씨, 텐텐텐 쏘세요. 박다교 씨, 경상도 어느 휴게소 화장실에 실제로 붙어있는 문구예요. 꼬치를 바싹 앞으로. 야, 그냥 이렇게 직설적으로 하기 좋다. 꼬치를 바싹 앞으로 말하는 거 살짝. 6899번님,
이게 너무 잔인한데 이건. 잘 볼 것인가 잘려볼 것인가. 어유야. 이영백 씨. 이대근이 보고 있다. 정작 이대근 씨 건 안 되고 이대근 이름을 쓴 사람은 계속 되고 있어 지금. 8692번님. 잘 쏘면 혁명, 튀기면 반역 아닙니까? 아, 이거 서울의 밤인가 그죠? 네. 잘 쏘면 혁명, 튀기면 반역 아닙니까? 방청중이신 분이 뽑혔습니다. 1542번님. 어디 계세요? 1호사. 아까 그분, 저분이에요. 같은 다시 분이에요. 한번 도전입니다. 이대근 씨에 이어서 두 번째 도전입니다. 1542번님이 계속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저희한테. 방청 중이에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양궁의 민족. 조용하죠. 이연타 땡. 약간 이대근 씨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 그래도 여기 와서 직접 보내니까 저희가 선물 하나. 그래, 다른 거 하나. 그래. 공식적인 거는 이겁니다. 자, 그거예요. 좋은 거 나왔어요. 마트 상품권. 오! 나이스. 저희가 지정한 마트에만 가야 됩니다. 네. 아 이대근 씨도 하나 뽑아드릴까요? 이대근 씨 하나. 예, 이대근 씨. 150원을 쐈으니까. 네, 이대근. 이대근 씨께는 네. 배달 상품권 나왔어요. 야! 배달 이대근 씨 이제 그만 보내세요. 상품 보내드릴 테니까. 네. 자, 광고요. Here we go. 와 신기하다. 나 오늘 아침에 이 노래를 듣고 왔는데. 진짜. 네. 이대근 씨를 위해 띄웁니다. 듀스의 약한 남자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첩이 될 수 없다면 시댁 식구로서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예전에 6살 때 나는 남동생을 업고 뱀장어에 올라가서 탄밥을 긁어먹으며 허기를 달랬다. 우리 가족이 부자가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제 돈이 조금 생겨도 아직 즐기지 못했는데 왜 온 가족의 머리 위에 그 무게가 떨어진 걸까?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아버지의 일이 늘어났다. 아내와 아이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하녀 2명을 고용했는데 한 명은 청소와 정원 가꾸기를 전문으로 하고 다른 한 명은 요리와 빨래를 전문으로 한다. 주방 하녀의 이름은 푸옥이고 올해 44세로 부모님과 거의 같은 나이이다. 부모님은 그녀의 솜씨를 정말 좋아하신다. 요리를 잘하고 다양한 요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녀가 정직하지 않다고 느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푸옥 씨는 아버지 앞에서는 언제나 친절하고 시시덕거립니다.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실 때는 옷을 차려입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향수를 뿌리고 아버지 방을 끊임없이 드나드십니다. 어느 날 그녀가 아버지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언니는 항상 바쁘시잖아요. 왜 리치 먹는 걸 싫어하세요? 언니는 계속 언니가 먹을 수 있도록 리치를 차갑게 보관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금에 절인 살구와 구아바를 샀습니다. 잘린 부분은 떼어냈고 동생은 먹고 다시 일하러 갔습니다. 알았어요. 셔츠, 아들이 하라고 한 건 이거예요. 하지만 언니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일찍 일어나서 갈비뼈가 부러졌으니 안심하고 입고 출근하면 돼요. 우리 바나나 만드는 법 기억하세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아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신다는 걸 알아요. 몇 마디 때문에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거나 쉽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참고 적절한 기회를 기다리며 충분한 증거를 수집한 후 언니와 삼자 논쟁을 벌였습니다. 제 계산은 푸옥의 계산만큼 좋지 않아요. 몇 달 전 남자친구와 나트랑에 여행을 갔었어요. 돌아온 후 갑자기 집에 낯선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누가 물었더니 푸옥 씨는 시골에서 온 아들 민이 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온화하셔서 화를 내시지 않았고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녀인 아들을 만나자마자 그가 어머니를 꼭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분 모두 미소를 지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성격도 좋고 누구에게도 불쾌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동안 방문만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한 달이 지났는데도 미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푸옥 씨와 같은 방에서 자고, 때로는 뻔뻔스럽게 거실 소파에서 자고, 아버지의 안마의자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차별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평소라면 푸옥 씨는 아들에게 좀 더 예에 바르게 행동하라고 일깨워야 할 텐데 말입니다. 누가 집주인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게다가 민 씨는 종종 셔츠를 벗어던지고 반바지를 입고 제 집 앞을 지나가는데 제가 수줍어하지 않니?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 사랑 관계에 단호히 반대했다. 하녀의 아들은 직업도 없이 그저 우리 집에서 구걸하며 어머니를 위해 24시간 내내 거리에서 잠을 잤기 때문이다. 잘생긴 얼굴 외에는 사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언니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었지만 부모님은 그런 깊은 차이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혀를 차며 말했다. 내버려 두라고, 싹 트는 청춘아. 언니는 몇 번이나 정신 차리고 연애 이야기를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제 말은 듣지 않고 그냥 전화를 끊고는 난 너한테 관심 없어 라고 했습니다. 물론 두 사람에게 금지하거나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니까요. 다른 남자는 21살이고 언니도 20살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젊은 시절의 사랑 이야기를 그냥 내버려 두었고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먼저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